자, 2026년 이 해가 인류 컴퓨팅 역사에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양자 컴퓨팅하고 인공지능 이 두 괴물 같은 기술이 드디어 만나는 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기술의 융합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컴퓨터를 만드는데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런데 우리가 미친 듯이 달려온 이 기술 발전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벽에 딱 하고 부딪힌다면 그 다음은 과연 뭘까요? 그 벽이 바로 컴퓨트 월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칩을 더 작게 만들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어마어마한 전기, 그리고 특정 부품 없으면 아예 돌아가지도 않는 이 공급망 문제, 아주 현실적인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판을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컴퓨트 월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양자혁명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AI 반도체 시장은 얼마나 뜨거운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지,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트 월을 뛰어넘을 첫 번째 열쇠, 바로 양자 컴퓨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연구실 밖으로 나와서 우리 산업의 현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034년까지 양자 컴퓨팅 시장 규모가 무려 1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전망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장률이에요. 연평균 30%가 넘는다니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 수준이죠. 전 세계 돈과 기대가 지금 이 기술 하나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지정학적인 경쟁 구도예요. 지금이야 뭐 구글, IBM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꽉 잡고 있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이나 아시아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걸 그냥 돈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기술 주권의 문제로 보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IBM이랑 구글이 밀고 있는 초전도 방식은 계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이언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정확도가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저기 광자 방식은 비싼 냉각 장치 없이 그냥 우리 상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무기를 들고 2026년에 양자 우위, 즉 기존 컴퓨터를 완전히 압도하는 성능을 누가 먼저 보여주느냐, 이걸 놓고 정말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 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AI. 이 AI의 폭발적인 성장에 만들어낸 반도체 시장의 끝을 모르는 수요,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2026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근데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끄는 엔진은 딱 하나예요. 바로 생성형 AI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 다시 말해 AI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가치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반도체 생산량 중에서 진짜 극소수, 고작 0.2%밖에 안 되는 AI 전용 칩 있죠. 바로 이 칩들이 업계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수익 사업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생각해보면 이 극소수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두 거인, 엔비디아와 AMD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베라루빈이라는 신제품으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면서 자기들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 안에 사용자들을 딱 가두려는 전략을 쓰고 있죠. 반면에 AMD는 인스팅트 MI400으로 더 많은 메모리 용량과 오픈 표준을 내세웁니다. 특정 회사에 종속되기 싫어하는 고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칩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미래 AI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건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두 거대한 흐름, 양자 컴퓨팅과 AI가 만나는 지점으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이 서로 경쟁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면서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강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 작동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 슬라이드가 그걸 딱 보여주죠. 먼저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가 문제의 한 99%를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아니 기존 슈퍼컴퓨터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계산이 딱 나타나면 그 부분만 양자 컴퓨터한테 이것 좀 풀어줘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전문 분야의 계산만 전담하는 초강력 보조 프로세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바로 양자 머신러닝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수많은 GPU를 갈아 넣어서 AI 모델 학습을 다 끝냈다고 쳐요. 그럼 그 마지막 단계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미세하게 다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전기랑 돈을 잡아먹는 GPU 사용은 확 줄이면서도 모델의 성능은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컴퓨터워를 아주 영리하게 우회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계산 능력, 이게 단순히 산업 효율성만 높이는 데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 디지털 세계 전체의 안보를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경쟁을 불붙이고 말았죠. 이 타임라인이 그 위협이 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름하여 지금 수학하고 나중에 해독한다는 전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적대 국가나 해커 집단이 지금 당장은 풀 수 없는 우리 정부의 기밀 문서나 금융 정보 같은 것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훔쳐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마침내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그 모든 비밀의 문을 그냥 한 번에 다 열어버리는 거죠.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에 대한 유일한 방패가 바로 양자 내성 암호, 줄여서 PQC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절대 뚫리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구조로 만든 암호체계인 거죠. 지금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이 수학 후 해독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활유 걸고 이 새로운 표준으로 갈아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게 될 요타 스케일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존 전략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둘째, 반도체 공급망.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 목줄 잡히지 않도록 반드시 다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양자 내성 암호, PQC로의 전환을 더 이상 나중에 할 IT 업데이트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시급한 안보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컴퓨팅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거대한 혁명의 시작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기술은 준비가 됐어요.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계산 능력을 손에 쥐게 됐을 때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위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 힘을 사용하게 될까요?